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외부 링크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외부 링크 이외에도 홈편집으로 수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외부 링크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인플루언서 홈이라던가 제 개인 어떤 여러 가지 링크로 연결이 되게끔 해놓았거든요. 이거는 공부 링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크몽 링크고, 여러 가지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게끔 이렇게 다른 링크, 외부의 링크를 바로 외부 링크라고 하고, 외부 링크를 제가 이 자리에 넣을 수 있고요. 사실 제가 스스로 조금 여기 편집을 좀 손을 본 건데, 중간중간에 원하시는 분은 모먼트라든가, 모먼트는 약간 숏 동영상, 짧은 동영상이 유튜브에서도 인기고, 요즘 사람들이 너무 이제 한국 사회가 되게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틱톡이라던가 그런 거, 릴스도 사실은 좀 짧은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유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네이버에서도 모먼트라는 거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했고, 요즘에는 매달 이벤트는 없어지고 가끔 이벤트로 하고 있는데, 모먼트도 만드는 방법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제 경우에는 짧은 영상을 30초 정도에서 1분 사이로 만들어서, 보통은 30초일 텐데 요 정도 1분 내외로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유튜브 숏 그 영상 올리는 곳에 올린다던가, 아니면 여기 모먼트에 올린다던가 여러 곳에 올리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모먼트나 이런 외부 링크 어떻게 넣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홈 편집 들어가시고요. 홈 편집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블로그명이나 닉네임이나 이미지 변경이나 커버 스타일이나 바꿀 수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요거는 이렇게 해서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프로필, 소개 밑에 프로필 나오고요. 전화번호나 주소는 사업자 하시는 분 아니면 굳이 남길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외부 채널을 제가 순서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셔서 페이스북 연결하시고 싶으면 페이스북 연결하시고, 트위터 연결하시고 싶으면 연결하실 수 있는데, 제 경우는 사실 여기 인터넷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좀 다른 주소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꼭 마크랑 똑같은 걸 넣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마크랑 이 옆에 주소가 똑같으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 마크로 알고 있고, 유튜브는 유튜브 마크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링크가 너무 많다고 하면 저처럼 추가적으로 그냥 포스트를 안 쓰고 있는데, 이게 포스트 마크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다가 포스트 마크 대신에 제가 인플루언서 홈을 넣음으로 인해서 다른 인터넷 추가 주소를 사용해서 다른 링크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었는데 여러분들도 못 느끼셨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넣는 거 정도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좀 바뀌어도, 얘네가 좀 바뀌어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아주 유명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정도는 지켜서 넣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는 카카오 뷰나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넣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뷰 만드신 분은 이렇게 좀 넣으셔도 좋고,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단 블로그 처음 만드신 분들은 외부 채널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 정도는 하나 정도는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인플루언서 붙었을 때도 인스타그램이 한 1,500명?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팔로워가. 사실 요즘에 공부하거나 그랬을 때는 3,000, 5,000 정도의 팔로워는 필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3,700에서 3,800의 팔로워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마음 먹고 한 1년 정도 빛날만 강의하면서 나도 인스타그램으로 본격적으로 공부도 해야겠다, 이렇게 느껴졌을 때 시작한 거라서, 여러분들도 그냥 마음 먹고 언제고 시작하면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만들어 놓으시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튜브나 네이버 TV나 이런 것들은 저도 그렇게 본격적으로 안 했는데 인플루언서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에 붙는다는 거는 이 육아 주제로 육아 인플루언서로 지원을 하시려고 하면 육아 주제에서 아주 파워풀하게 딱 제목이나 첫 화면이나 어떤 썸네일이나 어떤 글들 자체가 사람들의 그 끌림이 있는 글을 꾸준하게 쓰시는 게 중요하지, 얘네들은 그냥 곁다리로 조금 플러스 점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정도는 조금 추가해서 점점점 지금부터 하시는 게, 어차피 나중에 조금 더 크게 활동을 하실 분이라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팔로워가 처음에 만들면 너무 없으니까 무언가 시작할 때 조금 기본적으로 1,000 팔로워 정도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빛날만 카페에 이제
그동안 빛날맘 엄마들의 주소를 쫙 한번 취합을 해서 모아놨으니까요. 거기에서 이렇게 추가를 하셔도 좋습니다. 빛날맘 카페는 비공개라서 하나의 스터디를 끝내시면 그때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외부 링크를 이렇게 넣었다 뺐다 이렇게 순서를 숫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다른 추가적으로 넣고 싶은 거를 넣을 때에는 밑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모먼트, 인기글, 대표글, 외부 채널 글이 떠요. 그러니까 아래 플러스 홈편집을 처음에 누르시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모먼트, 인기글, 대표글, 외부 채널글, 이 외부 링크글 이거를 내가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어요. 빼고 싶으면 얘를 삭제하면 될 것이고 넣고 싶으면 얘를 지금 누르시면 여기에 생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화살표로 위아래로 이렇게 바꾸는 기능이 될 거거든요. 제가 지금 모먼트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우선 인기글, 대표글을 알려드릴게요. 외부 채널글은 포스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네이버에 블로그 말고 메일이나 블로그 말고 포스트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글을 써가지고 마치 블로그 포스팅 하듯이 이 포스트를 작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좀 안 뜨네요. 오래 걸려서. 그래서 이 포스트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수 있는데 약간 잡지 연재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는 그냥 블로그 포스팅 하시듯이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 채널 글은 포스트를 땡겨오는 거라서 포스트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이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는 봤는데 2개, 3개를 운영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현재는 블로그도 원래 아이디가 3개였고 인스타그램도 아이디가 3개로 마켓이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블로그 1개랑 인스타그램 1개를 거의 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는 저조차도 사실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은 블로그에 집중해 주세요. 자, 인기글 대표글을 눌러볼게요. 인기글 대표글을 누르면요. 인기글을 누르고 대표글을 누르고 바꿔오면 이렇게 첫 번째로 뜨는 거를 본인이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본인의 인기글 또는 대표글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기글이라는 건 내 블로그 상에서 좀 핫한 조회수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딱 나오는 건데 그러면 누군가 이 글을 조금 복사해서 베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여서 인기글과 대표글을 좀 아예 없애거나 또는 대표글만 보이게끔 하시거나 그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대표글은 내가 설정하는 거고 인기글은 내가 설정할 수 없고 그냥 핫한 글, 조회수가 이번 주 안에 일주일 안에 많은 글을 띄워주거든요. 근데 저는 왜 뺐느냐 물어보신다면 모먼트랑 저 대표글, 인기글이 있으면 저는 뭐 누가 따라할까 봐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 경험은 따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여기 제가 외부 링크로 유입을 좀 많이 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마켓도 하고 있고 크몽 전자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 집중 홍보를 위해서 다른 걸 좀 뺀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아직 저처럼 외부 채널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 추가해 주시고 아까 홈편집 누르셔가지고 인기글, 대표글 정도 넣어 보신다던가 모먼트가 뭔지 모먼트를 만들어 보신다던가 숨기기 누르면 또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 채널을 한번 넣어 보세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외부 채널 알려드리는 김에 아래 보이는 것까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글 목록에서 앨범형, 목록형, 카드형, 동영상형 이렇게 좀 나뉘어지거든요. PC에서 보실 때는 그냥 네모 표시로 뜨는데 모바일 버전으로 보면 홈편집 누르면 이렇게 글자로 좀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앨범형은 여러분들이 마치 인스타그램에서 사진만 보듯이 좀 보여지는 형식, 목록형은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처럼 보여지는 형식. 지금 얘가 좀 잘 인식을 못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웃 피드들을 좀 보여지는 형식. 그 다음에 동영상형은 여러분들이 글 중에 동영상이 들어간 게 있고 안 들어간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가 동영상에 들어진 것들만 순서대로 보이거든요. 안 넣은 건 당연히 목록에 안 뜨고요. 그래서 이거는 왜 알아두셔야 되냐면 첫 번째가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내가 모바일 버전에 딱 들어왔을 때 스스로 본인이 봤을 때 어떤 게 더 나를 돋보이게 하는지 선택해서 홈편집 확인을 누르시면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딱 그 화면부터 뜨게 되어요. 그래서 나를 돋보이는 설정으로 바꾸시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 꾸며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정리를 해드렸지만
두 번째가, 자, 첫 번째는 마치 인스타그램처럼 앨범형이다. 사진 잘 찍으시는 분은 이걸로 첫 화면 해놓으시면 되고, 두 번째는 네이버 검색. 네이버 검색하시면 거기에서 보이는 화면이랑 비슷하게 보일 거니까 내가 대표 사진 썸네일이 어떻게 보이는지 자꾸 여기를 보셔야 감이 좀 더 잘 오겠죠? 세 번째는 이웃들이 보여지는 그런 피드. 예를 들어 가로 사진으로 대표 사진을 올렸으면 가로로 그대로 뜨고, 세로 사진을 올리셨으면 세로 사진 그대로 뜹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는. 그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여기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나를 더 돋보이게 하는지, 사진 위주인지 글 위주인지 돋보이게 하는 설정으로 바꿔주세요. 아셨죠? 그래서 본인을 돋보이게 하는 설정으로 이 앨범인지 아니면은 요건지 피드인지에 대해서 여기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오며 가며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봐주셔야 내가 사진 위주로 사진을 잘 정리하고 있고 지저분하지 않은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네이버 검색창에 이렇게 내가 대표 사진으로 정한 게 썸네일이 뜨는데 그거를 잘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끔씩 들여다보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홈 편집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